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큐텐 재팬과 쿠데 관련돼서 원데이 클래스 2시간 무료 강의를 준비한 지자스라고 합니다. 다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잠깐 소개하고 먼저 가면 유통업에 몸담은 지는 이제 11년 차고요. 강의 자체는 뭐 조금 뜬금없긴 하지만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그러니까 제가 중국에 한 6년 10개월 정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중국인과 중국계 학생들 한테 한국어를 좀 가르쳤고요. 그다음에 중국 구매 대행, 매크로 키보드 등을 강의했습니다. 큐텐 재팬 강의 경험도 좀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제가 사실은 주업은, 그러니까 주로 하는 거는 중국 공장에서 상품들을 사입해서 B2B로 유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역직구 B2C 유통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직구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큐텐 재팬이고요. 그리고 유튜브와 네이버 카페, 그리고 뭐 카카오톡이나 뭐 블로그 등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강의는 지금 큐텐 재팬을 파악하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사용하시는 프로그램 쿠데 있잖아요. 쿠데를 가지고 어떻게 큐텐 재팬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뭐 업무 프로세스도 말씀 당연히 드릴 거고요. 그리고 판매 전략이나 노하우도 말씀은 드릴 테지만 사실은 이 두 부분 있죠. 두 부분은 좀 제 자랑 같아서 죄송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 않고 제 자랑입니다. 제 유튜브랑 제 네이버 카페 들어오시면 소상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뭐 A to G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은 어렵지만 그래도 제가 큐텐 재팬 관련한 영상을, 그러니까 운영 관련된 영상도 있고 뭐 소개나 이해 관련된 영상을 한 30개 가까이 30개 넘게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리고 카페 들어오시면 거기에서 질의응답이 가능은 한데요. 초보 티는 벗을 수 있게는 만들어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지만 또 이렇게 또 시간 내서 수업 듣는 것과 또 안 듣는 거는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네, 강의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오늘 강의는 한 2시간 정도 할 예정이고요. 첫 번째 1시간은 이제 일본 역직구가 어떤 건지, 역직구 중에서도 큐텐 재팬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 역직구 왜 해야 하느냐, 왜 해야 하느냐에 대해 말씀드릴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일본 역직구 어떤 걸 준비해야 되고, 큐텐 재팬 정복하기, 역직구 노하우. 1시간 만에 정복하기는 어렵겠지만 정복하는 것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내용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쿠데를 사용해서 역직구 기능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요거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일본 큐텐 재팬을 해야 하는가, 역직구를 해야 하는가? 일단은 이 자료 먼저 보겠습니다. 요거는 그 롯데 멤버스, 그러니까 롯데 그 기업에서 성인 남녀 7,000명 대상으로 2023년 12월에 조사한 자료인데요. 물론 사기업 자료라서 한국을 대표할 수는 없지만 롯데온과 롯데백화점 오프라인 다 합친 그 롯데 계열사의 그 쇼핑을 분석한 겁니다. 아래 보시면 뭐 카테고리별로 있지만 카테고리를 보지 않더라도 딱 멀리서 희미하게 딱 봐도 대략 위쪽에 오프라인 구매와 아래 온라인 구매가 대략 우리나라 구매자분들은 50대 50 정도로 보이죠. 그렇죠. 뭐 물론 이제 정부 발표로는 물건을 구매하는 거, 서비스 말고요. 그러니까 상품 구매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분들이 한 38%에서 40%의 그 한국인들이 온라인에서 구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 상황 한번 볼게요.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죠? 네.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그 상품을 구매하는 그 인구 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다만 숫자를 보면 2022년에 9.13%밖에 안 되네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9명 정도가, 지금은 2024년 5년이니까요. 한 10%, 100명 중에 10명 정도만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고 있다. 그 말은 점점 증가할 여지가 더 높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역직구 큐텐 재팬뿐만이 아니라 일본에는 라쿠텐이나 아마존 재팬이라는 그 오픈마켓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통틀어서 모든 플랫폼의 사용자 수가 점점 어떨까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왜 나냐? 다른 건 아니고요. 일본이 워낙에 아날로그적인 국가입니다. 저도 이제 그러니까 저희 회사의 거래처의 거래처가 일본 기업인데 우리 거래처가 항상 돈을 한 달에 한 번만 보내요. 원래 일주일에 한 번 결제로 했었는데 근데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일본에서 한국으로 회사 대 회사로 돈을 보낼 때 한 번 할 때마다 은행 업무를 한 3시간 4시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뭐 사업자 등록증도 보내고 팩스도 보내고 이것저것 보내야 돼서 너무 오래 걸려서 그러면 한 달에 한 번만 하세요. 그리고 스마트폰 보급률도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나라가 더 훨씬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Q10 재팬을 하게 되면 어쨌든 앞으로는 사용자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Q10 재팬 잠깐 소개 먼저 좀 할게요. 이유는 아까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자, Q10 재팬, 그러니까 Q10이 원래 한국, 일본, 싱가포르 이렇게 다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쭉쭉 그었죠. 왜 그었을까요?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Q10의 창립자가 경제적인 이슈가 있어서 이런 게 다 없어졌고 이제 Q10 재팬만 살아남았습니다. 왜 일본만 살아남았느냐? 2018년에 Q10 회사가 이베이 있죠. 이베이에 이 Q10 그러니까 재팬 일본 부분만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계속 이제 홍보가 돼 있고 또 브랜드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제 Q10이라는 이름을 버리지 않은 것뿐입니다. 예전에는 뭐 예전이라기보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는 Q10 재팬 코리아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베이 재팬 코리아 본사가 있습니다. 네, 정확히는요. 역삼동에 있고요. 그건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접속하는 주소는 요건데요. 사실 예전에 Q10이 존재를 해서 제가 요거를 굳이 써놓은 것 뿐이고 어쨌든 Q5510.jp로 들어가시면 Q10 재팬 메인 페이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Q10 재팬의 주 고객층 한번 보겠습니다. 주 고객층은 10대 뭐 보통 10대에서 20대 일본 여성이라고는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10년 전에 10대 20대 일본 여성들이 점점 나이가 들어서 30대에도 이제 일본 여성이 많이 존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두 부분으로 볼 수 있죠. 앞부분은 10대에서 30대, 뒷부분은 일본 여성, 남성 고객보다 여성 고객의 비중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이나 특히 한국 화장품, K-뷰티, 패션, 의류 판매 비중이 매우 높고요. 그 외에는 아이돌 굿즈나 그다음에 식품 판매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매출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느낌적인 느낌은 화장품이 거의 한 100개 팔린다고 치면 한 80개 정도는 Q10 재팬에서 판매가 된다. 전체 카테고리에서. 그거는 이따가 제가 화면 보면서 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분들 특히 이런 10대 30대 일본 여성들 사이에서는요. 한국 제품은 Q10 재팬에서 사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Q10 재팬의 큰 특징이 뭐냐면 1년에 4번 메가 할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메가 할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뭐 우리나라 오픈마켓도 뭐 그때에 따라서 뭐 할인 이벤트가 참 많지만 Q10 재팬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6월, 9월 그리고 12월이 아니라 11월입니다. 네, 11월에 메가 할인이라는 걸 합니다. 메가 할인은 건 뭐냐면 내가 일본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요거를 사요. 10,000원짜리 사면 바로 그 상품에 20%가 되는 2,000원을 할인해서 내가 10,000원짜리를 8,000원에 살 수 있는 그런 할인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이 3월 10일이죠. 그래서 3월 13일 새벽 2시까지 메가 할인 기간이라서 지금 제가 솔직히 조금 죽을 것 같습니다. 네, 힘듭니다. 네. 네, 좀 어쨌든 정신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메가 할인 기간에 이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평소에는 이제 뭐 굳이 따지면 하루에 5건, 10건 판매가 된다면 메가 할인 기간, 메가 왈이나 메가 할인이 똑같은 뜻인데 할인이 일본어 그 표현으로 왈인데요. 어쨌든 요 기간에 평소에 한 5개 정도 팔렸다 하면 이 기간에 한 50개 팔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정도로 파워풀합니다. 이렇게 파워풀하게 팔리기 때문에 파워풀하게 세일을 해주고 팔리기 때문에 1년 통틀어서 이 업계에 몸을 담고 있으면 1년에 어떤 분은 1년에 4번만 일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판매가 엄청 잘 됩니다. 엄청 잘 되고 눈 감았다 뜨면 막 주문량 바뀌어 있고 막 그렇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메가와리도 이제 Q10 재팬 입장에서 봤을 때 메가와리에 참여를 하려면 이 판매자가 정상적인 판매자다 이거를 어떤 식으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 증명 방법은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요번에 그러니까 3월 1일에 메가 할인이 시작이 됐죠. 그때는 3월 메가 할인에 참여를 하려면 그 셀러는 지난 분기 그러니까 2024년 10월, 11월, 12월 이 3달 중에 한 건의 주문이 정상적으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건을 만족하면 메가 할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만약에 시작하신다.
지금 시작하신다면 1월, 2월, 3월 중에, 그러니까 3월 말까지 한 건이라도 주문을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시면 6월 1일에 시작하는 메가와리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염두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3월, 이 큐텐 재팬, 4월도 괜찮죠. 예, 어쨌든 큐텐 재팬을 시작하기 딱 좋습니다. 근데 뭐 꼭 그 3월에 주문이 없으셨더라도 4월, 5월, 6월 그때 한번 하면 이제 9월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준비 기간을 충분히 갖고 메가와리를 시작하는 것도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뭐 당연한 말이지만 온라인에서는 소비자들이 어떤 걸 구매를 할 때, 어떤 상품을 구매를 할 때 보통 뭐 가격 당연히 보고 썸네일 제목도 보지만 리뷰 많이 보잖아요. 리뷰를 미리 많이 쌓아놓은 상태에서 메가와리에 들어가면 또 그 제품만큼은 어떤 식으로든 좀 폭발적으로 판매량을 좀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엔 바로 메가 시작하는 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1, 2, 3월 중에 주문이 있으면 이제 6월에 메가와리에 참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는 초보인데 이 메가와리 때 매출이 폭발적이라는데 메가와리만 기다려야 하냐? 아닙니다. 메가와리 외에도 4월, 7월, 10월, 12월이 아니라 1월에 하는 메가포 할인도 있습니다. 화면에는 없지만 메가와리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구매를 했을 때 20%를 바로 깎아서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메가포 할인 같은 경우는 똑같이 20%가 할인되는 건 똑같지만 10%는 바로 깎아주고 10%는 포인트로, 그러니까 큐텐 재팬 포인트로 돌려줍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와서 이 포인트 갖고 또 딴 거 사세요 라는 순환식으로 그런 홍보의 일환이긴 한데요. 다만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죠. 바로 깎아준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픈마켓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오늘 강의 계속 들어주시면 이해도가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큐텐 재팬 같은 경우는요, 성장률이 일본에 존재하는 오픈마켓 중에서 성장률이 가장 높은 플랫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쿠텐이나 아마존 재팬이나 그렇게 큰 공용 기업들이 있는데요. 그 기업도 이제 큐텐 재팬의 성장률을 못 따라옵니다. 성장률만 보면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이제 알게 모르게 조금 견제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 상품이 가장 많은 오픈마켓이고요. 그리고 이제 큐텐 재팬 한국 사무소, 정확히는 이베이 재팬 한국 사무소가 따로 운영이 되고 있어갖고요. 저희 같은 이제 일본어를 못하는 판매자가 언어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셀러들에게 유리한 오픈마켓입니다. 왜 유리한지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큐텐 재팬 자체가 리셀러들이 키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생각보다. 예전에 이제 브랜드들이 지금은 이제 공식 브랜드 공식 샵 큐텐 재팬 공식 샵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정말 많이 없어갖고 리셀러들이 정말 요거를 상품을 많이 채워줬다고 해요. 그래서 리셀러들에게 유리하고요. 특히 이제 100%는 아니지만 특히 우리 리셀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여기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제 쿠데 자체가 그 등록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정가품 소명에 대해서 조금 많이 유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봐주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중국 구매 대행이나 저는 이제 참고로 중국 구매 대행, 미국 구매 대행, 유럽은 조금 맛만 봤습니다. 찍먹만 해봤습니다. 네, 근데 이제 특히 중국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이제 내용 증명도 많이 받고 그다음에 지재권 관련해서 좀 푸시를 받는데 일본 같은 경우 특히 큐텐 재팬 같은 경우도 내가 어떤 브랜드 상품을 이제 업로드했다 하면은 그거 관련해서 당연히 옵니다. 네, 뭐가 오냐? 네, 클레임이 들어옵니다. 그 본사나 아니면 본사가 외주를 준 그런 어떤 운영 대행을 맡기고 있는 그런 회사에서 옵니다. 그런데 보통은 어떻게 끝나냐? 지워주세요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상품을 내려주세요로 끝납니다. 물론 뭐 리뷰가 많이 쌓이고 그다음에 내가 막 정이 든 특히 이제 리셀 하다 보면 잘 팔리는 상품은 내가 만들지 않았지만 정이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상품들을 내리라고 하면은 참 안타깝죠. 뭐 어쩔 수 없죠. 물론 그게 리셀의 한계죠. 저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근데 큐텐 재팬은 어지간하면 그냥 상품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끝납니다. 경찰서를 가거나 법원에 갈 일이 없고 또 여기 써놓지는 않았지만 일본 분들이 그 다른 분들한테 이제 패키치는 거를 되게 안 좋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CS가 엄청 적습니다. 벌써 20분이 지나갔네요. 죄송합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성장률이 매우 높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판매량이 처음부터 폭발적으로 만들기는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메가 할인 그 이벤트를 몇 번씩 겪다 보면 이제 기본 매출량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것 뿐이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정 정지 이슈나 상품 삭제 이슈, 그리고 상품 등록 자체가 네이버나 쿠팡에서 맨땅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 수동 등록하는 거에 비하면 수동 등록 자체가 되게 간결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품이나 교환료, 그러니까 고객 CS가 많지 않습니다. 물론 그 블랙 컨슈머, 악성 소비자도 있습니다. 4개짜리 시켜서 4개짜리 보냈는데 하나 빼서 사진 찍고 이거 없어요. 그러면 또 이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응은 뭐 이런저런 방법이 있지만 어떤 식으로든 다 셀러 좀 입장에서 해결이 잘 되는 편입니다. 쿠팡이 이게 비교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뭐 다른 국내 여타 플랫폼이랑 비교하면 이거는 뭐 CS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가로치고 제가 정산이 빠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큐텐 재팬 같은 경우는 일반 판매 셀러 등급이 있고요. 그다음에 은메달이 있고 금메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만 하면 어지간하면 금메달은 다 달거든요. 뭐 그 기간의 차이지 제 생각에 한 6개월에서 9개월, 그래 많이 쳐줘도 9개월 안에는 다 금메달 한 번씩은 답니다. 근데 금메달을 달았을 때, 참고로 큐텐 재팬은 등급이 3개밖에 없습니다. 네, 네이버는 5개인가요? 6개인가요? 네, 플래티넘까지 있죠. 근데 어쨌든 여긴 3개밖에 없는데, 이제 최고 등급이 이제 그 1년 매출이 한 5천만 원이면 되니까요. 뭐 그렇게 큰 편이 아닙니다. 뭐 5천만 원이라는 숫자 자체는 크지만, 만약에 다시 돌아와서 금메달을 달았을 때 정산이 대략 한 일주일에서 열흘, 그러니까 내가 판매한 금액이 내가 지금 오늘 상품을 포장해서 보냈을 때를 기준으로 보냈을 때를 기준으로 한 열흘 정도면 정산이 됩니다. 그래서 큐텐 재팬도 잘 찾아보면 선정산 업체가 있다고는 해요. 그런데 어지간하면 저도 선정산 업체는 안 씁니다. 큐텐 재팬 같은 경우는 정산이 그만큼 빠릅니다. 네, 정산이 빠른 거만큼 좋은 게 없죠. 그렇죠. 그리고 더 좋은 거, 그렇죠. 자꾸 좋은 점만 얘기하는데 일부 카테고리, 특히 뷰티 카테고리에서 중국인 판매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상품을 보낼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 중국인 판매자분들 중에서 자꾸 가품 이슈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큐텐 재팬에서 아예 이제 출발지가 중국이면 아예 막아버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 분들이 한국인들끼리 경쟁이 가능하다 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도 한국은 이 쥐꼬리만한 국가가 너무 변태적으로 잘하는 게 많아서 손흥민도 있고 박지성도 있고 뭐 김연아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만큼 상세 페이지를 이렇게 그러니까 개개인이 상세 페이지 구성을 이렇게 잘하고 판매도 잘하고 이런 민족이 생각보다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인이라 팔이 안으로 굽나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쿠팡에서 뭐 사려고 보면 뭐 아이템 이너 묶여 있는 거 잘 보면 뭐 클릭하다 보면 이제 회사 이름이 뭐 시언전 인더스트리 뭐 있잖아요. 항저우 무슨 뭐 오피스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판매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큐텐 재팬에서 특히 이제 제일 많이 팔리는 제품이 뷰티 제품인데 뷰티 카테고리에서 중국인 판매자가 없습니다. 싸이도 있고 박지성도 있죠. 싸이. 네. 그렇죠. 그리고 맨 밑에 정부 지원 사업이 있다는 걸 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중국 구매 대행이나 미국 구매 대행 같이 이제 수입을 해서 국내 유통하는 사업은 사실 정부 지원 사업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제조업이 있으면 조금 편하긴 해도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안 되는데, 이제 수출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수출을 엄청 장려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매출이 0이라도 막 시작했더라도 일부분을 배송비 중에 뭐 일부분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큐텐 재팬 같은 경우는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되면 큐텐 재팬에서 광고비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포인트를 지급해주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거의 장점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물음표를 왜 해놨을까요? 물음표를 한 이유는 다른 거는 없고요. 정부 지원 사업을 너도 나도 받기 때문에 큐텐 재팬을 운영하면서 다 정부 지원 사업을 받으면서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들이 정부 지원 사업을 안 받으면 이게 장점인데 다 받습니다. 저도 받고 얘도 받고 쟤도 받고, 네, 그래서 다 받습니다. 요게 뭐 어쨌든 장점으로 좀 넣었습니다. 지금 굳이 중국 구매 대행이랑 비교를 하면요. 네, 그리고 이제 판매자 센터가 한글화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일본어를 몰라도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뭐 네이버 웨일도 그렇고요. 지금 쓰시는 웨일도 그렇고 보통 이제 구글 크롬 많이 쓰시죠. 크롬 사용하시다 보면 이제 번역 기능이 있잖아요. 외국어를 한국어로 자동으로 번역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그걸로 사이트를 번역하면 그 AI가 번역한 거잖아요. 맞지도 않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애초에 그 판매자 센터 자체에 한국어로
한국어로 번역을 한국어 메뉴로 구성을 할 수 있게끔 아예 기능이 아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영어, 중국어 선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 편하고요. 그리고 이제 샵 브랜딩이 가능합니다. 하루아침에 상품을 뺏기거나 망하지 않는다. 뺏기는 건 사실 하루아침에 뺏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조금 잘못 쓴 것 같긴 한데, 다만 샵 브랜딩이 잘 돼 있고, 샵 브랜딩이 뭐냐, 우리가 네이버랑 쿠팡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상품을 검색해서 뭐 바로 살 수도 있지만, 저 같은 40대 아저씨는 뭐 백화점에서 뭐 와이프 심부름으로 백화점 가서 뭐 사오면 최대한 그 3층 구석에 박혀있는 그 매장 가서 빨리 가서 상품만 빨리 사갖고 바로 내려오죠. 네. 1층 화장품 냄새를 맡기도 전에, 무릎이 닿기도 전에 사갖고 오는데,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상품을 바로 살 수도 있지만 그걸 이제 클릭하고 들어가 보면 이제 그 샵에 있는 다른 물건도 같이 사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쿠팡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쿠팡 같은 경우는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대부분 검색해서 클릭하고 바로 최저가도 확인 엄청 잘 되게 해놨잖아요, 쿠팡. 그래서 그거 이제 클릭해서 사죠. 구매하시죠. 특히 이제 로켓 와우나 뭐 이런 거 붙어있는, 딱지 붙어있는 거 위주로. 그런데 큐텐자팽 같은 경우는 샵의 브랜딩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다른 제가 운영하는 몰 아닙니다. 다른 몰을 하나 갖고 왔는데,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일단 뭐 금메달을 땄고요. 일본어 잠깐 보시면 팔로워입니다. 이 몰은 57,795명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팔로워를 많이 잘 판매를 하셔서 팔로워가 많아지면 이제 팔로워한테만 전용 쿠폰을 보낼 수도 있고, 그리고 소식을 보낼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샵 브랜딩을 통해서 내 단골 고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 닉네임이 지자스죠. 그래서 뭐 지자스몰에 들어가면 요거만큼은 싸다, 아니면 지자스몰은 뭐 가품이 없다, 다 정품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보내실 때 브랜딩이라는 게 사실은 가장 기초는 이제 내 이름에, 그러니까 샵 브랜딩, 샵을 많이 노출시켜서 많이 접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게 브랜딩입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충성 고객, 뭐 보통 단골 고객, 뭐 충성 고객이라고 하죠. 충성 고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점만 말씀드리면 너무 죄송할 것 같아서 단점도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뭐 모든 리셀의 한계이긴 하지만 어쨌든 마진율이 낮고요. 그다음에 저 같은 40대 아저씨가 시작하기에는 화장품 카테고리에 너무 집중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을 하시다 보면 화장품 유통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초반 상품 등록 수가 500개입니다. 사실 뭐 몇백 개, 500개라는 단순 숫자만 보면 되게 많은 것 같은데요. 사실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등록하다 보면 생각보다 500개라는 숫자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 상품 등록 수가 500개면 제 기준에는 이게 조금 단점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3개월 동안 30개를 판매하면 5,000개로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업자 해서 이제 다른 몰도 만들어서 동시에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아주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5,000개, 저도 5,000개는 다 못 채워봤어요, 사실. 참고로 저는 그 계정이 3개가 있고요. 그 중에 한 계정은 유튜브 찍다가 그 모자이크를 안 해서 한번 좀 제대로 털려갖고, 네, 너무 그래서 그냥 아예 오픈하는 계정이 하나 있고요. 나머지 2계정은 이제 주로 하고 있는데, 한 계정은 이제 팔로워 10,000 조금 넘었고, 하나는 한 6,000 조금 넘었습니다. 참고로요. 그래서 금메달, 하나는 은메달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메달입니다 라고 말하면 좀 팔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큐텐재팬에서는. 왜? 기준이 너무 낮습니다. 1년에 5천만 원이면 뭐 한 달에 한 400, 500? 한 600, 700 정도요? 그러면 순수익 따지면 한 600, 700이면 순수익 한 100 정도 나오려나요? 네, 그 정도 나올 수 있죠. 네, 그렇게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점 중에 하나는 또 이벤트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가 할인이 끝나면 또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매출이 좀 많이 줄고요. 그리고 메가포 할인 행사 또 그때도 물론 이제 트래픽이 많이 발생되고 방문자 수가 많지만, 그래도 이벤트가 없을 때랑 있을 때를 보면 이벤트에 있을 때가 판매가 훨씬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그 1년에 메가 할인 4번, 메가포 4번, 8번, 또 그 사이사이에 또 카테고리별로 또 이벤트가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1년에 한 9개월 정도는 계속 이벤트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거 같은 경우는 직접 포장 후 출고를 해야 하는 수고스러움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큐텐재팬도 국내 배송 대행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국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 여기 조금 계실 것 같아서 굳이 이제 그거랑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중국 구매 대행은 어떤가요? 예를 들어서 타오바오에서 이제 물건을 사서 중국 내에 있는 뭐 웨이하이나 이쪽에 있는 배대지에 보내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품 검수하고 재포장하고, 그래서 CJ 송장 택배 송장 붙여서 이제 한국으로 보내죠. 그렇죠? 그런데 한국은 큐텐재팬 같은 경우는 한국 제품을 사서 한국 배송 대행지에 보내서 또 재포장하고, 또 거기에서 이제 일본으로 이제 보내는 거죠. 배송사 통해서. 그래서 그렇게만 보시면 되는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샵 브랜딩이나 그다음에 뭐 사은품을 넣거나, 아니면 뭐 박스에다가 겉에다가 내 샵 로고 뭐 이렇게 스티커라도 하나 더 붙이거나, 그러려면 또 내가 받아서 또 출고를 해야 하고, 또 국내 배송비도 절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단점이면서도 장점일 것 같은데 또 장점인데 단점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괄호를 쳐놨습니다. 아무래도 좀 디지털 노마드, 그러니까 집에서 가능하면 대부분 이제 부업으로 시작하시니까요. 집에서 보통 시작하시면 보통 집에서 박스 포장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좀 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제품에 대해서는 굳이 내가 포장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단건이다 그러면 그냥 저는 국내 배송 대행지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큐텐의 장점, 광고비가 저렴합니다. 네이버 쿠팡과 다르게 광고비, 그러니까 네이버 쿠팡은 CPC 광고죠. 코스트 퍼 클릭이죠. 한번 클릭을 했을 때 소비자가 사든 안 사든 무조건 광고비가 빠지는데, 큐텐재팬 같은 경우는 CPD, 코스트 퍼 데이, CPP, 코스트 퍼 피리어드, CPT 퍼 타임. 그래서 밑에 한번 보시면 요거는 이제 플러스 전시라고 해서 내가 키워드를 가지고 특히 좀 특이한 점은 입찰을 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 AHC라고 검색을 해서 여기에다가 300N으로 입찰을 했어요. 네. 그래서 1등에 돼 있다. 그러면 요게 이제 매일 5시 50분에 이 그러니까 경매 시스템이죠. 이 경매가 마감이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1등을 했다 그러면 이제 최상단, 그러니까 큐텐재팬에서 AHC를 검색했을 때 최상단에는 가격 비교 그 상품들이 몰려 있고, 바로 밑에 1등 자리에 내가 데이 하루 동안 300엔 가지고 하루 동안 1등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PP는 이제 기간, 그다음에 CPT는 하루를 3번으로 나눠서 그 시간 동안 내가 일정 자리에 내 상품을 노출시킬 수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노출이 1위에 됩니다. 이 키워드에 한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광고를 해서 판매를 하세요라고 좀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광고를 안 해도 판매가 가능은 합니다. 왜 이거를 내가 업로드한 지 2달, 3달 넘어가는 거 왜 처박혀 있는 거를 샀을까? 나 광고도 안 한 건데. 그런데 뭐 판매가 되기는 됩니다. 근데 물론 광고를 더 하면 특히 이제 좀 저렴하잖아요. 네이버나 쿠팡에서 거기에서 드는 광고비에 비하면.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하게 되면 또 이것도 물론 이제 광고에 전략이 필요하지만, 광고를 하게 되면 특히 낮은 단가로 광고를 하게 되면 많이 파실 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승급 조건이 있고요. 파워셀러 금메달, 우수셀러 은메달, 일반 셀러는 집 모양입니다. 승급 조건은 이렇고, 그걸 유지하려면 요 정도 되는데, 요거는 금메달 달기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본 역직구 큐텐재팬 이거 판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사업자 등록이 당연히 필요하죠. 물론 개인,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내 이름으로 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죠. 네이버도 일정 매출 이하에서는 300만 원인가요? 뭐 그렇다 치고 어쨌든 일정 매출 이하에서는 내 개인적으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찍먹이 가능합니다. 저는 참고로 찍먹입니다. 탕수육은 찍어서 먹어야 됩니다. 하지만 찍먹이 아니라 이제 나는 부먹을 해야겠다. 그러려면 사업자 등록 하셔야죠.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하시냐? 사업자 코드는 5101 통신 판매업만 하시면 되고, 다만 이제 국내 이제 중국 구매 대행이나 뭐 미국 구매 대행 같이 소비자가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가 외국인이죠. 그래서 통신 판매업 신고는 따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구청이나 이런 데 가셔서 44,000원 내시고 통신 판매업을 따로 신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일반 과세자를 준비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플러스 간이과세자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제가 뒷장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 간이과세자까지 해놨는지. 그리고 뷰티 상품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카테고리라고 써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큐텐재팬에서는 뷰티 상품이 주로 많이 팔리고, 내가 만약 시작을 했다
하면은 물론 뭐 꼭 뷰티로 시작을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뷰티로 시작을 하시는 게 제 생각에는 초반에 그래도 일정 매출을 조금 담보로 잡고 시작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에 들어와서 뷰티 상품을 사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개인으로 판매할 때, 개인 사업자, 그러니까 간이가세자일 때 아니면 일반 과세자나 법인 사업자일 때 어떤 차이가 있냐. 예를 들어서 고객이 한국 돈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5,000원짜리를 구매를 했다. 그럴 때는 이제 큐텐제펜 수수료가 3,750원이나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수료 자체는 사실은 같은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냥 뭉뚱그려서 써놓은 것뿐인데 일본의 소비세가 있습니다. 소비세. 그게 이제 개인 입장에서 이제 판매를 했을 때 소비세를 미리 제하고 정산을 받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으로 판매하게 되면 또 그리고 다시 밑에 쪽은 이제 매입 비용인데 15,000원짜리를 팔았고요. 우리가 7,700원짜리 뭐 세럼을 하나 세럼은 7,700원짜리는 없지만 7,700원짜리 뭐 상품을 하나 사서 보낸다고 가정을 했을 때 또 뭐 포장이나 배송비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기 15,000원에서 요거 정상금에서 요거 빼면 마진이 차액이 250원 그리고 세금 3.3% 발생하죠. 그래서 최종 마진은 마이너스 121원이 되는데 요거는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121원. 근데 간이과세자일 경우는 15,000원짜리 똑같은 환경 하에서 최종 마진 1,700원 정도 나오고요. 다만 간이과세자는 그러니까 수출을 한 상품을 매입할 때 그러니까 내가 상품을 사서 보내잖아요. 근데 상품을 사서 보냈다는 게 입증만 되면 내가 구매를 한 비용 있죠. 여기 7,700원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내가 산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세를 나중에 환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700원 요거까지 마진에 넣냐 안 넣냐는 뭐 셀러의 선택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일반 과세자나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최종 마진이 아예 다르다. 이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자스님 제가 지금 중국 구매대행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이것도 하고 있고 저것도 하고 있나 간이과세자입니다. 간이과세자를 포기하고 큐텐제펜을 위해서 일반 과세자로 변경 신청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일단 간이과세자에 좀 머물러서 일단 시작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좀 쫄보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사업이라는 게 장밋빛만 있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망할 수 있고 폐업할 수 있고 물론 큐텐제펜을 운영하면서 막 장사가 너무 안 돼서 폐업까지 고려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간이가세자 그 사업자에서 매출이 이미 잘 나오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한 세금이 지금 뭐 여기 2.5%라고 써 있지만 최고 3.2%까지인가요? 간이가세자가 업종마다 다릅니다. 정확한 건 아닌데 어쨌든 요 세금 을 계속 내야 이 세율 자체가 적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가능하면 유지하면서 같이 이제 서브로 같이 가져가시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네. 큐텐제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큐텐제펜은 내가 운영하고 있는 몰이 뭐랄까 처음부터 막 드라마틱하게 매출을 일으키려면 마진을 줄이는 것밖에 없는데 그러면 저는 글쎄요 그게 진정한 장사인가? 포장 머신으로만 바뀝니다. 돈은 못 벌고 하나 팔아서 200원 남기고 300원 그래요. 다음 장 가겠습니다. 제가 왜 열을 내죠? 네. 다음 볼게요. 그래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잠깐 중간 광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어떻게 하시냐면 그 온라인셀러 지저스라는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내에도 이제 큐텐제펜 2시간 무료 풀강의도 해놨고 그다음에 요거 외에도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큐텐제펜을 시작하고 세팅하고 또 어느 정도 기본 기능을 익히는 데는 이 유튜브 영상만 가지고 따라 하시면서 기본 기능 자체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세팅해서 상품을 등록해서 판매가 가능하게끔은 다 만들어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주문까지는 다 받으십니다. 어지간하면. 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이제 카페 있습니다. 온라인 셀러란이라는 카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카페 보시면 제가 조금 뭐라 그럴까 큐텐제펜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게시판도 만들어 놨고 조금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질문하시면 뭐 대부분 제가 답변 직접 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잘하시는 분들도 또 답변 주시고 해서 좀 일종의 조금 약간 큐텐제펜 관련된 지식에 약간 좀 백과사전이 되었습니다. 민망하네요. 다음. 그래서 이제 큐텐제펜을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되냐. 판매 전략. 일단은 판매 전략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큐텐제펜을 어떤 식으로 이 업무 프로세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 뭐 사업자 등록을 하고 큐텐 재팬에 셀러 신청하는 건 기본이고요. 그 외에 이제 국제 특송사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물건을 보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그냥 우체국 가셔서 EMS 보내시면 되죠. 제일 비싼 거. 네. 더 비싼 거 DHL도 있습니다. 뭐 페덱스나 그런 거 말고 그건 너무 비싸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말고요.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 상품을 받아서 확인해서 일본 고객님 집 앞까지 배송을 대행해주는 그런 곳이 있고, 그런 곳을 뭐 이게 정확한 용어는 아니지만 국제 특송사라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주문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되냐? 상품을 사서 이렇게 포장해서 요 국제 특송사에 보내면, 포장을 한 다음에 이제 그 국제 특송사가 요구하는 그 송장을, 그러니까 스티커를 하나 붙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국제 특송사가 마련한 바코드가 있고요. 이제 바코드가 붙어 있는 거를 붙여서 여기 보내면, 국제 특송사에서는 나는 항공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비행기로 보내주고, 나는 배로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배로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운송을 합니다. 저 대신, 우리 대신. 근데 이제 운송을 어디까지 하냐? 고객님이 입력한 주소지까지, 그 앞에까지 보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내면 국제 특송사가 일본까지 배나 비행기로 물건을 실어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통관이 끝나면 거기에서 이제 택배, 일본 국내 택배까지 그 역할까지 다 대신해서 이 업무를 다 대신해서 해주는 곳이 국제 특송사고요. 아까 잠깐 설명드리긴 했는데, 만약에 내가 샀는데 나는 집에서 박스 냄새보다는 조금 맞이는 덜 할지라도 나는 지방에 있기도 하고 혹은 해외에 있기도 해갖고 나는 국내 배송지에다가 해야 되겠다. 그럼 만약에 쿠팡에서 하나 사서 배송대행지에 바로 보내고, 이 배송대행지 사이트에 가서 신청서 입력을 하면 거기서 다시 깨끗하게 또 다시 포장해서 여기에 넘겨주고 그대로 판매가 됩니다. 이제 우리가 어디에서 사죠? 보통은 소소매를 좀 많이 시작하시죠. 소소매는 뭐냐? 국내에서 판매되는, 특히 이제 뷰티 제품이니까 올리브영이나 쿠팡이나, 지금은 좀 소싱하기 좀 어렵지만 그래도 뭐 무신사 뷰티나, 전 무신사 뷰티에서 많이 떼다 팔았었고, 지금은 못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가격이 너무 안 맞아서. 어쨌든 그런 뷰티 제품을 인터넷으로 사서 포장해서 판매를 할 수도 있고, 만약에 내가 좀 주력 상품이 생기고 이거는 내가 조금 재고를 좀 제대로 두고 한 팔레트 단위로, 꼭 팔레트 아니어도 됩니다. 한 500개 300개 500개 단위로 놓고 팔고 싶다. 그러면 도매처 알아봐서 도매처에서 물건을 받아서 판매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이 선을 넘었다. 그럼 제조사랑 바로 컨택을 할 수 있지만, 보통 제조사는 일반 셀러들한테는 많이 안 줍니다. 포트폴리오도, 그러니까 내 샵이 좀 많이 팔고 있다, 그런 것도 증명을 해야 되고요. 이런 거는 자세한 설명은 조금 넘어가려고 하는데 벌써 시간이 50분이 됐죠. 더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품 진열 업로드 해야 되고요. 마케팅 하시고, 그 다음에 이벤트 참여 메가세일 하신 다음에 판매가 됐으면 뭘 하죠? 모든 업무는 꼭 유통업이 아니더라도 모든 업무는 팔고 나면 그거에 대해 분석을 해야죠. 이게 왜 팔렸는지, 얼마에 했을 때 어떻게 팔렸고, 내가 제목이 뭐였을 때 팔렸고, 그렇죠? 이게 다 데이터베이스를 쌓아야 내가 이거를 가지고 더 좀 내 사업을 또 발전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고, 또 그 외에 수출 지원 사업도 신청해서 받고, 수출 지원 사업이 아까 잠깐 제가 애매하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매출이 없어도 수출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지만, 수출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의 종류도 늘어나고 지원 액수도 많아집니다. 그 다음에 세금 신고하고 부가세 환급까지 하면, 이렇게 하면 이제 한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면 큐텐 재팬 전략, 큐텐 재팬 판매를 하려면 뭐부터 봐야 되냐? 그거를 중점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여기 큐텐 재팬 메인 페이지에 랭킹이 있습니다. 랭킹을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랭킹을 보고, 그리고 이제 인기 검색어랑 핫트렌드, 인기 검색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인기 있는 검색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최근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인 것 같은데, 단기간에 갑자기 검색량이 올라가는 것들. 요거 잠깐 보면 뭐 진짜 장벽은 이제 번역상의 차이인데, 리얼베리어라고 해서 화장품 브랜드 이름입니다. 요것도 잠깐 볼까요? 화장품 5위도 화장품, 6번 화장품, 치크 화장품, 수영복 아니고요. 메디큐브 화장품. 핫트렌드 10개 중에 9개가 화장품이고요. 왼쪽 볼까요? 검색어 롬앤 화장품, 컬러콘도 뭐 뷰티 제품, 컬러 콘택트 렌즈, 아이섀도우 컬러콘, 여기는 다 뷰티 제품이네요. 이 정도로 뷰티 제품이 많이 팔립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자, 일단 일본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어로 한번 보면 랭킹, 아까 여기 있다고 말씀드렸죠? 랭킹 해보면 종합 한번 볼게요. 쫙 봐도 누가
봐도 다, 뭐 마스크는 아니죠. 마스크는 뷰티 제품이 아니고요. 근데 대부분 보면 뭐 이렇게 뉴진스 하니, 그다음에 사쿠라도 나올 때가 됐는데요. 사쿠라 요즘 하니랑 사쿠라 장원영 사쿠라 드디어 나왔죠. 그러니까 장원영 사쿠라 하니는 제가 매일매일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 순위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거의 대부분 뷰티 제품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렇게 좀 요란스럽게 분홍색에 분홍색 메가 할인 할 때 뭐 이렇게 됩니다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메가 할인 기간이라서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린도 있었네요. 왜 난 못 봤지? 하여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0위까지 있는데요. 뭐 하시면 대부분 다 이런 제품이 팔리고, 또 뷰티, 이게 뷰티입니다. 뷰티 카테고리 보시면 대부분 이런 게 팔린다.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얼굴 보면서 질의응답을 하시는 걸로. 조금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무시하려던 건 아니고 좀 진행에 조금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중간중간에. 국내 판매 시에는 간이가세로 사업자 하나 더 만들어도 되나요? 네, 다 됩니다. 다 되는데, 어떤 그 간이가세자 여러 개 만들었던 간의 총 매출이 얼마 이상을 넘어가면 일반 과세자로 자동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거는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업자를 따로 만드시는 거는 이점이 뭐냐면, 나중에 세금 신고하실 때 부가세든 종합소득세가 아니고 부가세 신고하실 때 신고하기가 되게 편해집니다. 이 종목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편할 수 있고 편해지고요. 그리고 어차피 사업자 등록 자체는 공짜잖아요. 이게 그 통신판매업 44,000원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업자 하나 더 내실 수 있으면 뭐 비상주 사무실 비용 정도 하나 더 들겠네요. 메가세일 제외하고 평균 월 매출은 잘 나오는 편일까요? 스마트 스토어 월 매출 1,000만 원 기준으로 수가 어려울지 큐텐이 어려울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스마트 스토어도 어떻게 운영하느냐, 뭐 큐텐 재팬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큐텐 재팬 운영하다 보니까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저도 스마트 스토어 쿠팡 11번가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그 운영하는 거는 사실 리셀이 아니고요. 화장품 아닙니다. 제가 하고 있는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제품 B2B 제품을 B2C로 옮겨 놓은 것 뿐이라 같고요. 조금 결이 다르죠. 그래서 리셀 기준으로만 봤을 때 스마트 스토어라고 너무 쉽고 큐텐 재팬이라고 더 쉽고 그런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큐텐 재팬이 어쨌든 중국인 판매자가 없는 상태에서 한국인 입장에서 한국인 화장품을 판매한다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만 보면 큐텐 재팬이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뷰티 제품 판매한다고만 가정하면 큐텐 재팬이 훨씬 난이도가 쉬울 겁니다. 보통 뷰티 카테고리 판매 시 부가세 환급을 제외하고 아이템마다 다르겠지만 마진율은 대략적으로 몇 %로 생각하면 될까요? 저는 리셀 제품은 그래도 한 8%에서 10% 보고요. 그다음에 재고 두고 가지고 하는 거는 그래도 한 20에서 25% 나옵니다. 꼭 딱 몇 %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당연한 거지만 그러니까 도매라기보다 도매처에서 한 번에 많이 사면 또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그만큼 그게 폭이 마진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마진율이 아주 높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든 리셀이, 그러니까 명품 리셀이 됐든 나이키 리셀이 됐든 마진율이 리셀 자체로는, 그러니까 내가 만든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 다 리셀이죠. 중국에서 수입해도 리셀이죠. 어쨌든 내가 만들어서 직접 유통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 마진율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또 있나요? 지자스님, 아까 수수료 2,500엔에 대해 이해를 못했다고요? 수수료 2,500엔은요, 다른 게 아니고요. 그 개인으로 판매를 할 경우에는 큐텐 재팬에서 그 부가세 부분 있죠? 부가세 부분도 개인에게 내라고 이렇게 전가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 그러니까 사업자 셀러와 개인 셀러가 있잖아요. 사업자 셀러 같은 경우는 우리 셀러가 일본 입장에서는 외국인이잖아요. 그렇죠. 네. 외국 사업자이기 때문에 다른 이제 부가세를 적용을 시키지 않습니다. 세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개인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아니고, 그렇죠?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일본 내에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너는 일단 세금을 내라. 그런 식으로 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냉동식품도 판매가 되고 있는데 냉동식품은 어떤 식으로 배송하시나요? 냉동식품 같은 경우는 아이스팩에 넣어서 그 스티로폼 박스 구매하셔서 거기에서 넣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국제 배송사에 보내면 거기서 이제 쿨배송이라고 해갖고 그 컨테이너 자체가 이제 약간 냉동 컨테이너, 냉동까지는 안 되나? 냉장이 되나요? 네, 냉장 컨테이너에 넣습니다. 냉장 컨테이너에 넣어서 배송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배송이 되고, 사실 저는
저는 냉동식품도 해보고 싶었는데 비오트나 이런 거 해보려고 시도는 했는데 아직은 못 해봤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됩니다. 해외 구매 대행은 간이과세자로 하라던데 역직구는 일반과세가 더 유리할까요? 역직구만 하시면 일반과세가 당연히 유리합니다. 세금 환급까지 고려하시면. 아까 찍먹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업자 말고 개인으로 판매하신다는 뜻이셨나요? 개인으로 판매하는 게 찍먹이고요. 간이과세자도 제가 볼 땐 찍먹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진에서 세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경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환급될 부가세까지 마진으로 넣는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또 경쟁에서 조금 뒤처지는 것 뿐이에요. 뒤처지게 되는 건 당연해요. 근데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간이과세자로 좀 매출이 잘 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일반과세자로 바꿔서 시작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그게 또 어떻게 또 더 잘 될지 모르잖아요. 물론 그것도 잘 되면 이제 일반 과세자로 바뀌실 겁니다. 그리고 일반 과세자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일본에서 한국 배대지 해운으로 진행할 시에는 가격이 매우 저렴한데 그렇죠. 바지 한 장 6,000원 선 맞습니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보내는 해운은 보통 어느 정도 할까요? 운임이 1kg 기준으로 해상으로 보내면 720엔이었나? 기억이 안 나네요. 솔직히 크로스 보더 셀링 아유 어려움을 쓰시네. 크로스 보더 셀링 보더 국경을 넘어가는 셀링 그냥 역직구 그러니까 역직구 셀링 정말 매력적인 운임인데 운임이 어마무시해서 소형 가벼운 물건밖에 못 파는 현실인 것 같아서요. 아니에요. 중국 구매 대행도 무거운 거 파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나는 이거 운임이 무서워서 무거운 거 가벼운 거밖에 못 했다라고 접근하지 마시고요. 내가 무거운 거 팔면 남이 무거운 거 팔았을 때 운임이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절대적인 것만 보지 말고 상대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물론 나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죠. 근데 이제 우리의 경쟁자는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셀러들이잖아요. 굳이 따지면. 도매처는 주로 오프에서 찾으시나요? 온라인에서 저는 온라인에서 찾습니다.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그냥 말씀드릴게요. 문제되진 않을 것 같은데. 화장품 도매를 화도사라는 카페도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뭐 셀러오션이라는 카페도 있는데 근데 그거 도매처를 찾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건 메가와리 기간에는 싸고 비싸고가 문제가 아니라 화장품을 못 구해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예전에 도매처 사실 조금 제가 쓰고 있는 도매처 소개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또 상품을 못 받고 그래서 잡음이 조금 많이 나서 좀 죄송하지만 도매처까지 소개를 못 드리겠습니다. 카페에도 글 썼다가 다음날 바로 지웠어요. 큐템 판매하시는 분들 보면 상점을 여러 개 만드시던데 이유가 있을까요? 상점을 여러 개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요. 당연한 말씀이지만 상품 노출 때문에 그렇고요. 상품 노출이 물건이 많다고 해서 더 되고 안 되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렇다기보다는 내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재고를 두고 판매를 하는데 판로를 하나씩 더 늘려나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키즈 카테고리도 할 수 있나요? 할 수는 있지만 판매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메가 할인 때 할인가 부담은 판매자 부담인가요? 메가 할인 때 20% 중에 10%는 큐텐 재팬이 부담하고 10%는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그리고 판매자 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판매자 부담이라면 메가 할인할 때 판매가를 높이시는지요? 네, 모든 행사가 있을 때는 그 할인가에 모든 행사는 아닙니다. 메가 할인, 메가포 기간에는 할인 가격의 10%는 판매자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미리 가격을 좀 조정해 놓습니다. 대부분 공식 뷰티 브랜드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들은 자체적으로 할인도 하고 이벤트도 해서 상품 가격이 일반 판매자들보다 더 저렴한 것 같은데 판매 노하우 같은 게 있은 거지. 판매 노하우 같은 경우는 일단 잘 파는 샵들을 많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지 세트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고 옵션이랑 그다음에 추가 우선 상품 어떻게 구매하고 상세 페이지 어떻게 좀 잘 만들어 놨는지 그거 보시면 됩니다. 큐텐에서 신규 셀러는 약 한 달 정도 노출들 밀어준다는 게 사실인가요? 오피셜일까요? 한 달까지는 아닌 것 같던데요. 근데 어쨌든 신규 셀러가 조금 좀 판매가 좀 잘 되도록 조금 밀어주는 느낌은 있어요. 확실히 어떤 거 검색해 보면 판매량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제일 낮은 일반 등급의 셀러 제품이 노출돼요. 신기하죠? 큐텐도 국내 마케터들처럼 키워드에 영향을 많이 받나요? 네, 키워드 검색해서 사시는 분들 많습니다. 네이버처럼 키워드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키워드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같은 상품을 3,200엔, 3,500엔 이런 식으로 가격 다르게 해서 올리는 거 가능하나요? 가격 다르게 해서 올리는 거는 다른 샵에서 샵을 하나 더 만드셔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진행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현재는 매주 토요일 저녁 6시에 유튜브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구독하시고 그다음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라이브 있을 때 알림 울리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오늘 제가
그 질문을 다 소화를 조금 못하겠네요. 죄송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Q10 잼펜 전략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요. 좀 빨리 말씀드릴게요. 일단 랭킹 있죠? 이 랭킹 탭에서 어떤 물건이 팔리고 있고, 자, 랭킹 탭에서 봐야 할 거는 제가 생각할 땐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지금 시기에 어떤 종류의 물건이 팔리는지, 그렇죠? 두 번째, 잘 파는 상점들, 특히 화장품 공식몰보다는 리셀러들, 보통 이제 리셀로 시작하시니까요. 만약에 여기에 브랜드 상품을 자기 브랜드, 화장품 브랜드, 예를 들어서 화장품 브랜드가 있고, 그거를 일본에서 팔려고 그런 목적으로 오신 분들은 당연히 브랜드사, 공식몰 봐야죠. 어쨌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경쟁 업체들, 경쟁 샵들이 어떤 식으로 상세 페이지를 구성했고, 어떤 식으로 상품 구성을 했고, 상품 구성 보면 여기 보시면 이거는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수량으로 두 개를 묶어서 묶음 판매 같은 게 있고요. 아니면 요런 색깔을 묶을 수도 있고요. 근데 색깔은 보통 안 묶는 편이긴 합니다만 색깔끼리 묶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요렇게 999엔, 사실 우리가 이거 999엔을 만들기는 어려운데 공식몰입니다. 코스메틱. 어쨌든 요런 식으로 해서 좀 싸게 여러 종류를 풍성하게 팔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뭐 최대 72% 할인이라고 써놨네요. 이런 식으로 이 시기에 어떤 제품이 팔리고, 썸네일은 어떻게 구성하고, 그다음에 썸네일을 어떻게 만들고, 그다음에 상품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죠? 내 거에 맞춰서, 내 매입가든 내 상황에 맞춰서 그거를 참고해서 베끼시면 안 돼요. 어차피 베낄 수도 없습니다. 근데 베끼지 말고 이제 그걸 기준으로 내 걸 새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세요. 그리고 화면이 조금 안 좋아서 그냥 이 PPT로 대체를 좀 하면, 인기 검색어 보시면, 인기 검색어 지금은 안 나오지만 인기 검색어 보시면 잘 팔리는 거 제품들도 여기다가 이제 마우스 오버를 하면 이렇게 지금 이제 검색어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게 그러니까 나옵니다. 검색어를 검색했을 때 1, 2, 3위가 이렇게 뜹니다. 지금은 PPT니까 안 뜨는데, 그래서 그것도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략 중에 또 나머지 하나가, 오늘 수동 등록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수동 등록은 죄송하지만 유튜브 참고해 주세요. 유튜브에 아주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해요. 근데 다시 찍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재작년에 찍어서 너무 모를 때 찍어갖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상품 개별 등록을 하는데요.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긴 했지만 오른쪽 보시면 기존 상품 복사하기라고 있습니다. 그 모바일로 보시면 좀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말로 풀어서 설명드리면, 그래서 상품 수동으로 하나 등록을 하면 하나를 조금 제대로 좀 짜임새 있게, 옵션 말고요, 추가 구성 상품이나 그 외에 이런 거 저런 거 어쨌든 잘 하나를 좀 처음에 만들어 놓으면 기존 상품 복사하기 눌러서 그거를 복사한 상태에서 썸네일, 상세 페이지 바꿔치기 하고 제목 바꿔치기 하고 그런 식으로 상품을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활용하면 빨리빨리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화장품 얘기를 조금 안 할 수가 없어요. 죄송한데 저는 이제는 화장품만 이제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것저것 해보다가. 하는데 화장품 판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화장품은 크게 나누면 이제 4종류, 4개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기초 화장품. 모르시면 그냥 일단 들으세요. 저도 몰랐습니다. 기초 화장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색조 화장품이 있습니다. 기초 화장품은 피부가 좋아져요, 수분 공급, 예뻐져요, 그거. 그 다음에 색조 화장품은 이제 아이라이너나 눈썹 그리는 거, 모르시는 분들도 다 아마 아실 거예요, 분명히. 그 다음에 치크라고 해서 볼 뻘겋게 만드는 거,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 거 색조 화장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이제 기능성 화장품이 있고요. 또 이제 뷰티 기기도 있습니다. 기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색조 화장품 같은 경우는 수동으로 등록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립글로즈도 색깔이, 그러니까 브랜드 하나인데 색깔이 막 40개, 50개, 60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하나 수동 등록하기가 너무 어렵고요. 특히 이제 코스메틱, 화장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 올리브영 가셔서 이렇게 뭘 팔아볼까, 뭘 살까 하면서 보셨던 분들은 색조 화장품, 무슨 립글로즈 하나 이름이 휘황찬란합니다. 블링블링, 딸기 향이 나는 봄에 어쩌고 무슨 색이 있어요. 그 색이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미칠 것 같아요. 블링블링 미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하다 보면 또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벼 하고 이제 또 딴 데로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드디어 쿠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냥 쓰세요, 쿠데. 반자동 등록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편해집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나도 쿠데를 써야겠다고 하시지만, 물론 이제 쿠데가 됐든 그냥 정말
쿠데 개발자님 분명히 듣고 계실 텐데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그 이 프로그램을 쓴 프로그램만 쓴다고 해서 그 초반부터 막 드라마틱하게 매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다만 프로그램을 써서 내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속도를 무지막지하게 그 업무의 속도를 무지막지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